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코스피 차트와 그 다음에 금 차트, 은 차트를 짧게 보고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은 라이트코인, 대시, 퀀텀,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보고요.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볼 건데, 일단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그리고 이제 1997년도 IMF 때, 그때 모습과는 약간은 달라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만약에 이제 2008년도 모습 패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 이 쌍바닥을 찍었던 2000포인트에서 반등 없이 다이렉트로 이제 하락할 수 있다. 깨고 내려온 이후에, 이때 보시면요, 깨고 내려온 이후에 그때 한번 반등, 데드캣 바운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쌍바닥 찍었던 이 라인에서 2000포인트 라인에서 일단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22평선과 52평선 위까지는 이제 붙여놓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52평선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한 2160까지도 이제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로 그럼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일 거냐 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에 지금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걸 이미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주식시장이 이제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실제 경제 상황보다 선반영돼서 이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오히려 먼저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지금 상승이 거짓말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제 오전에 금 차트를 잠깐 봤잖아요. 금 차트를 보면 지금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지금 일단 크게 봤을 때 이 지금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추세 라인을 이미 이제 이 추세 라인은 돌파가 됐었어요. 돌파되고 지금 눌러준 거였습니다. 눌러준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 고점이었던 1350 그리고 1370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더 보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면요, 시간을 좀 더 보내줄 수 있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그만큼 이제 안 좋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제 금 차트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금을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오히려 금 차트와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 어느 하나는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이 될 확률이 높은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코스피 차트가 좀 더 뭔가 이제 거짓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 선물 매도, 그리고 개인들의 콜 옵션 매도, 그리고 푸드 옵션 매수, 이런 걸 봤을 때 그 파생시장 포지션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라도 여기서 깨지 않고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낸 다음에 깨더라도 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다시 파생시장에서 선물 매도 매도 포지션을 푼다거나, 아니면 이제 풋을 매수하는 거를 자른다거나, 콜 매도하는 거를 다시 뭐 마진콜을 당해서 자른다던가,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그런 흐름을 이제 보여줬을 때, 마찬가지로 저는 코스피도 다시 재차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은차트를 아까 오전에 안 보여드렸는데, 은차트 이제 보면 은차트도 똑같아요. 금차트와 똑같이 이렇게 고점을 잇는 이 추세 라인, 2011년부터 이 고점을 잇는 추세 라인을 이미 이때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되고 은은 이렇게 눌러줬죠. 그리고 이제 금보다도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한 은으로 얘기하면요, 18달러 정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18에서 지금 21달러까지 볼 수 있어요. 금으로 얘기하면. 근데 은은 그거보다도 훨씬 싸게 지금 15달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2016년도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이 고점 라인을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금이 먼저 움직였고요.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움직였고, 그러면 은도 전 따라서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뭐 금을 비트코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은을 뭐 알트코인, 뭐 라이트코인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이 좀 더 늦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금 차트가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은도 따라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볼게요.
예,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뭐 어제와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때랑은 약간 다르다라고 했죠. 뭐가 달랐냐? 일단 이때처럼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M자를 만들어준 이후에 이때는 15이평선에 안착을 하고요. 4시간 봉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채널 상단부까지 다시 올라가 줍니다. 그 다음에 채널 상단부에서 눌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때랑 다른 거는 이때는 이때 이 채널 상단까지 올렸던 이 양봉 나왔던 이때 자리를 보면 이 초록색 52평선이 직전 고점이었던 5,600달러 근처까지 이미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모습은 없었죠. 이제 52평선이 아직까지 이제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정도 보면 이제 52평선이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간적으로 뭐 오늘 새벽,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든 아니면 내일 뭐 오전이든 오후든 이때쯤 되면 이 초록색 52평선이 거의 직전 고점이었던 9,048달러 이 라인까지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15이평선과 52평선의 이제 이격이 좁혀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마련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한 차례 이렇게 상승을 해줄 수 있다. 채널 상단부까지 이제 올려줄 수 있는 겁니다. 채널 상단부까지 올려주고 그 이후에 또 바로 돌파하진 않을 수 있어요. 바로 돌파하지 않고 여기서 15이평선, 지금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이고 있는 수평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15이평선을 돌리는 이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상승으로 턴을 하는 이때처럼요. 그래서 15이평선이 상승으로 턴하고 올려줘서 바짝 붙여준 이후에 눌러주고 다시 상승해서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21일이 좀 유력한 거죠. 6월 21일에 뭐 21일에서 좀 더 이제 길어진다라고 하면 24일 이 언저리에서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사실 보시는 것처럼 뭐 조정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냥 거의 제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격을 좁혀주면서 계속 좋은 흐름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 라이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0.02로 라인 깨졌을 때 우리가 이제 일단 분할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3분의 1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 일단 이때 이제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와요. 15일 이평선을 깬 다음에 반등이 한 차례 나옵니다. 그럼 이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라이트코인이 마지막 펌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펌핑을 나머지 물량 3분의 1 물량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3분의 1 물량을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준을 잡으시고요. 만약에 지금 보시는 이 120일 이평선, 지금 여기서 제 추세 라인을 그려보면 수평 라인을 그려보면 이 120일 이평선이 이때 이렇게 지지를 받고 또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20일 이평선이 깨진다 라고 하면 이게 0.014예요. 그래서 0.014를 깨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 그때 나는 정리하겠다, 나머지 물량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그냥 끝까지 이거 뭐 그냥 기다리겠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나머지 물량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 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122평선 지지를 받고 마지막 펌핑을 하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펌핑을 하러 가게 되면 그때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라이트코인 하나도 정리 안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일단 좀 보수적으로라도 기준을 잡아 놓으시고 뭐 0.014든 아니면 그 밑에 이 주요 저항이었던 0.013이든 이 라인을 정해 놓고, 만약에 이 라인들까지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물량을 저는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얘기하면 120 그리고 이제 50일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마지막 물량까지 저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퀀텀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퀀텀은 어제 봤는데 어젠가 이제 엊그저께 봤는데 제가 이제 오늘 또 갖고 온 이유는 지금 퀀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하고요, 그 다음에 대시가 거의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이제 다시 열었고요.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퀀텀이 이때와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작년 저점을 이탈해서 한 차례 이제 슈팅이 나온 거잖아요. 슈팅이 나온 겁니다. 아래로 슈팅이 나왔고, 여기에서 잠깐만요. 네, 여기서 일단 보시면 이렇게
이 추세, 상승 저점을 높이는 이 추세 라인을 지금 이제 깨고 내려왔어요. 퀀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저점을 높이는 이 라인을 지금 다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대시도 마찬가지죠. 대시도 이탈을 했죠. 당연히 이탈을 했는데, 이제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볼 거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2018년도 17년도 말 18년도 초 2017년도 말이죠. 이때 이렇게 쌍봉을 찍었던 이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락 슈팅 나오고요. 하락 슈팅 이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락 슈팅 나오고 지금 여기서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52평선까지 붙이죠. 한번 붙이고 재차 반등해서 이제 15일 이평선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다시 눌러주고 이런 흐름으로 다시 한번 갈 것처럼 이렇게 15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죠. 그러면 이 모습이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이때도 보신다라고 하면 이때 이렇게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걸 돌파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이 모습까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마지막으로 반등 한번 주고 이제 이렇게 흘러내렸잖아요. 마지막으로 반등 주고 52평선 다 주고 마지막 반등 주고 이렇게 흘러내렸던 것처럼 지금 퀀텀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대시 이런 모습들이 아까 이제 비트코인이 마지막 피크 찍을 때 그때 모습과 비슷하다. 오히려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본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아래로 슈팅 주고요. 슈팅 준 다음에 다시 52평선까지 붙이고 50평선을 반등했죠. 반등해서 15평선 올라왔다가 다시 깼다가 다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반등이 나와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제 반등이 더 많이 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202평선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다시 돌파해서 마치 비트코인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승해서 다시 흐름으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이더리움 클래식은 다시 아래로 빠질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렇게 아까 비트코인 쭉 흘러내렸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느 타이밍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 위치가 차트상으로는 뭔가 굉장히 흘러내리고 안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제 이게 오히려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고 알트코인들 봐야 되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시도 마찬가지예요. 대시도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알트코인들 퀀텀, 이더리움 클래식, 대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거를 이제 보통 피크를 찍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처음에 봤던 라이트코인도 피크 찍는 그 모습을 보면 이 피크 찍는 모습을 거꾸로 뒤집어 본다라고 하면 같은 흐름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크게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아서 202평선까지 눌러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라이트코인은 이 상승은 끝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또 반감기 수가 이제 이제 반감기 선행해서 이미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라이트코인은 그러면 상승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종목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빠지고 있는 오히려 지금 저점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Q&A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Q&A로 들어가서 한리플의 오리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미 하원 민주당 의원도 페북코인 청문회 요구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오전 영상에서 미 상원에서 페이스북 관련돼서 이제 청문회를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에 페이스북 암호화폐 청문회를 연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일단 누가 이제 증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7월 16일 페이스북에 리브라 암호화폐 계획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고 상원 청문회를 주도한 셔로드 브라운 의원은 페이스북은 이미 지나치게 비대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또 사생활 보호 없이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그 힘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페이스북이 감시를 받지 않고 위험한 새로운 암호화폐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전 영상에서 이 페이스북 관련해서 좀 특이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지급준비금에 대한 어떤 이자 등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잠깐만요. 네. 뭐냐면 일단 페이스북에서 실제로 1대1로 법정화폐와 패깅을 시키지 않고 그냥 지급준비금 개념으로 일정량의 법정화폐만 보유한 상태에서 페이스북을 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발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지금 청문회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특별한 어떤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게 돼서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페드 결국에 그 금융 세력들 미국 달러의 발권력을 갖고 있는 이 페드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달러의 발권력을 결국에 지금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다른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들을 발행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은행들이라든가 IT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한테 이 발권력을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달러 가치를 니들 맘대로 풀어보고 영원으로 이제 만들 거니까 어차피 이거 힘 뺄 거니까 니들도 그 힘 빼는 거에 동참을 해라 라고 이제 오히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지난번에 프랑스 다른 아마 지금 미국에서 이제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를 한다라고 했지만 이 미국 상원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이제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반발들까지 저는 이렇게 오히려 우리 청문회에서 다 조사했는데 별거 없게 나오지 않았냐, 이거 해도 상관없다, 오히려 우리가 승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태클을 못 걸고 그냥 넘어가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이제 심각하게 기존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을 저는 몰고 올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보면 이미 이제 MMT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게 뭐냐면 테더화가 지금 1대1로 패깅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제없이 이제 넘어간 걸 보면서 이거는 약간 암묵적으로 이 페드에서 시인해주는 게,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문회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케네디 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부분 생략하고, 리플이 350원까지 떨어지자, 리플 320원까지 떨어지면 산다고 버티다가 320원이 오지 않아서 못 사다가 다시 500원이 넘어가니 친구가 조급해져서 1000만원어치를 구입한다라고 하네요. 하락되는 관심이 없다가 상승하니 그때서야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도화님이 심리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것 같다. 저도 포트폴리오 구성해놓고 있지만 일부 종목이 상승하면 저기에 좀 더 비중을 실을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줬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말은 쉽지만 행동은 보통 반대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케네디님 이 글을 읽어드린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오연희님도 써주셨고요. 쌀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쌀 때 사고 쌀 때 관심을 두고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쌀 때는 사라고 해도 관심도 안 듣다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막 사던가, 아니면 올라가기 시작해도 그때는 조금만 삽니다. 확신을 못하니까 조금만 샀다가 올라가서 막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목돈을 싸 들고 와서 그때 이제 목돈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거의 최악의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아까 제가 이제 오늘 알트코인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오늘 설명드린 그 세 가지 알트코인들처럼 지금 거의 알트코인들 대부분이 이렇게 바닥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트코인들, 저점에 있는 알트코인들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비트코인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11,7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은 BTC 마켓에서 지금 저점에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관심을 두고 저는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대부분은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많이 들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추세가 좋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차트 설명드릴 때 알트코인들은 거의 바닥을 박박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에는 관심이 안 가고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라이트코인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거는 지금은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해서 바닥에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그 종목들을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약간의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심리 상태를 약간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운의 기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운의 기도님이 굉장히 재미난 내용 써주셔서 배틀그라운드 하시다가 같은 방송 듣는 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아마 그 H채널 듣는 우리 해밀리
가족분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써주셨고, 그래서 만났을 때 만약에 다른 데서 뭐 게임을 하다가 패밀리 가족분을 만나게 되면 같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패밀리 하면서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나일강님도 배그 하시다가 그 내용 공유하시는 게 더 신기하다. 저도 이제 그게 신기했어요. 뭐냐면 배틀그라운드 하는데 혹시 암호화폐 투자하세요? 암호화폐 방송 뭐 들으시는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서로 그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얘기하다가 H채널을 듣게 되는다고 서로 얘기가 나왔는지, 그 내용이 저도 이제 더 신기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카시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댓글이 좀 많이 밀려서 제가 이제 넘어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7년 4월에 이더를 5만원에 매수를 했고 리플 20원대 사려고 했는데, 다단계 하던 지인이 꼬셔서 그 300을 리플 20원에 300을 사신 게 아니라 마이닝맥스에 넣게 됐대요. 그리고 상담해준다던 마이닝맥스에 몸담은 사람 말, 야 리플 같은 코인은,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분이 카시아님입니다. 사기 코인이라고 절대 사면 안 된다고 했더래요. 의구. 그리고 17년 말 리플이 올라가는 걸 보고 있는데 엄청 속이 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너무 몰라서 가지고 있던 이더도 장투 중이고요. 그때 리플 20원에 사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0원에 만약에 리플, 만약에 300만원어치 마이닝맥스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볼까요? 15만 개입니다. 15만 개. 15만 개면 지금 그냥 이렇게 해도 7,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300만원이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도 바닥인데, 지금도 리플은 바닥에 있는데, 만약에 리플을 들고 2017년 불장 때 하나도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그 300만원이 마이닝맥스에 들어가서 꽝 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문 닫았으니까 꽝 됐는데, 이거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7,500만원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뭐 CJ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니 투자를 했는데 왜 자꾸 성불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뭐 최근에 또 이렇게 사기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특히 뭐 이렇게 폰지 사기, 뭐 매달 뭐 배당을 준다거나, 그게 이제 채굴이든 아니면 뭐 트레이딩이든 아니면 뭐 ICO로 해서 코인으로 나눠주든, 이런 거에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 또 기사에 나와서 유튜브 영상을 어떤 분이 공유를 해주셔서, 구독자분께서 공유를 해주셔서 이제 같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영상에 아마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이따 지금 그 시간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절대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나중에 똑같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지금 우리가 그런 뭐 폰지 사기, 다단계 코인 이런 데 들어간 그 돈이요, 만약에 우리가 리플을 지금 500원이라고 하더라도 리플을 500원에 산 그게 나중에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국대엄마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거래소에 이제 분산 투자를 했는데 빗썸, 업빗, 코인원, 반은 거래소가 문 닫아 투자가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공포가 갑자기 몰려서 질문 드립니다. 괜한 걱정이죠. 이렇게 얘기해 줬고, 일단 금액이 크고 트레이딩을 많이 안 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대형 거래소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해킹 관련돼서 또 거래소가 아무리 이제 대형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래소에 둔다고 해도 이제 분산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분산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을 안 한다거나 하면 개인 지갑에 넣어 놓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호주 사는 곰돌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FX 거래할 때 2016년도 초였는데, 누군가 그때 저에게 당시에 50만원 하던 비트코인에 대해 알려줬더라면 지금은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사고 여유롭게 2019년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을 텐데요. 스스로의 무지함에 멍청한 녀석이라고 되뇌어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이제 기회를 놓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아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금 우리의 이 시간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큰 기회다, 그리고 내가 그때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 세 가지만 내가 사서 갖고 있었어도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본인을 이렇게 자책하면서 저는 자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저도 엄청 많아요. 뭐 저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옵션 매매할 때, 특히 옵션 매매하면서 크게
손해를 보게 되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내 스스로를 막 자책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시장에서 어떤 매매 계획을 갖고 매매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친한 동생 2명한테 추천을 해줬대요. 2명한테 A랑 B 2명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한 명은 샀고 한 명은 지금 보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너무 강하게 추천은 해주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강하게 추천을 해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추천했을 때 그 의도는 굉장히 좋은 종목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 세 가지 종목으로 딱 투자를 해서 갖고 가라, 이렇게 추천을 해줘도 사람마다 자신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로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근데 나중에는 엄한 코인만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걸 강하게 추천해주면 결국에 나중에 처음에 나를 이 시장으로 끌고 들어오게 했던 그 사람은 나를 정확하게 안내를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괜히 그 사람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사게 해서 내가 괜히 그걸 알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다른 매매, 본인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책임을 본인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이제 원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너무 이제 강하게 막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기회는 주신 거니까 그 기회를 주신 걸로 해서 나머지는 본인이 선택할 몫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민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MSCI에서 중국 A주 편입을 확대한다는 내용에 관한 2019년 보고서입니다. 파일을 공유하고 싶은데 유튜브는 파일 공유가 안 돼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이 밑에 있는 기사를 볼게요.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MSCI는 이날 중국 A주의 비중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MSCI는 올해 8월과 11월에도 정기 변경을 통해서 신흥국 지수 내 A주 비중을 20%까지 늘릴 방침이다. 5월 반기 리밸런싱이 적용되면서 종목으로 따지면 중국 기업 31곳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 국내에서는 메리츠 종금증권이 신규 편입되는 반면 KT와 DGB 금융지주가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뒤 내용은 필요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 이 내용을 보면 MSCI 비중을 늘린다, 이 얘기가 이제 어떤 걸 의미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중국의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 비중은 얼마 안 됩니다. 2에서 3%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 중국 내 주식을 직접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결국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MSCI 지수를 편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늘려놓는 거죠. 비중을 늘려놓고 그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MSCI 편입되어 있는 지수가 이제 빠지게 되면 같이 상대적으로 그 본국에 있는 실제 관련된 해당 종목의 주식이 연동돼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중국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 중국 주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인 중국 주식들이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이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부분에서 분명히 차익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고, 당연히 만약에 그 MSCI 지수가 더 빠져서 싸다라고 하면 그걸 매수하고, 매도를 중국 내에서 누군가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중국 내 실질적인 주식들을 중국 기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이제 매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괴리가 좁혀지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격을 좁히면서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 주식까지 이제 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저는 작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MSCI에서 투자하는 내용이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읽어보면요, 지금 일어나는 홍콩 시위, 무역 전쟁을 큰 경제적 흐름에서 볼 때 어느 편이 이 게임을 이길 수 있는지 가늠하고 있었는데, 이 기사와 보고서를 보고 트럼프의 중국 대기 끝에는 자본시장 개방이 될 것 같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깨고 나갈지 지켜보고 있는데 근거가 될 뉴스나 안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히 받아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일단 공유를 해주셔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라이커 허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혹시 와사비님의 전나고 보조지표 적절한 값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전에 이제 와사비님이 그 전나고 보조지표 있잖아요. 그 값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오연희님, 그리고 제임스 손님, 그리고 고가자님, 자목자님, 갤럭시님 이렇게 관련된 전나고 보조지표, 본인들이 이제 구하신 전나고 보조지표를 올려주셨고요. 제가 그때 정리를 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더 올려주지 않으셨고 저도 이제 또 까먹고 있어서 일단 정리를 해놓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혹시 이 전나고 보조지표 관련된 이 자료를 따로 이제 정리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거를 오늘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더 모은 다음에 한번 나를 잡아서 그 영상에서 같이 이걸 가지고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얘기해 주셨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커트 님도 만약에 아마 이제 이거 관심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시면 그거를 올려주시면 같이 비교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웨이브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페북의 리브라 백서 나오자마자 각국 정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네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백서를 보니 굳이 화폐로 만들어진 그것도 단일 화폐를 지향한다는 목표점이 너무 거창해서 어쩌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커버그가 이미지나 생각보다 꽤나 독단적이고 욕심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너무 거대하고 위험한 목표를 갖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지만 백서를 보면 AML이나 KYC를 지킬 생각이 없어 보이더군요.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 상원에서도 태클을 걸고 있고 앞날이 험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보시면요, 일단은 이제 뭐 여러가지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7월 16일날 상원에서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그 청문회를 이제 지켜보고요. 만약에 청문회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문회에서 일단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페이북 리브라 페이스북에 저는 이제 발권력을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되면 이제 MMT가 진행된 거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결국에 이제 이거는 앞으로 암호화폐가 불장으로 갈 수 있는 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청문회가요. 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거 이제 신호탄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페드가 이걸 허용했다라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이걸 허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메텔님과 해피라이프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메이저인데 빅케 레베루가 앵벌이었다니 던지고 싶은 생각이 훅요. 우리 이제 해피라이프님도 일부 방송 중에 빅케가 개발 자금이 없어 앵벌이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빅케는 말씀처럼 좀비 코인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빅케가 어찌됐든 비트코인 캐시도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희박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서 이제 이은님이 이제 오해를 좀 불러일으켰다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건 아니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를 들고 계신 분들 그걸 가지고 그 단어에 너무 이제 꽂히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도 비트코인 캐시 갖고 있고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BSV랑 합한 가격이 0.2 BTC가 될 때까지는 매도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은님도 비트코인 캐시 들고 계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너무 이제 또 걱정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던진다고 하시니까 메텔님이 갑자기 이제 그런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던질까 말까 죄송합니다. 예, 넘어갈게요. 아마 이제 황리플님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실 건데 제가 그 노래 꽂혀가지고 예, 던질까 말까 예, 죄송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수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총 시드를 시총 5위 안에 있는 메이저 반과 IC1 자발트 반 넣었지만 둘 다 마이너스 80%까지 되었네요. 비트가 많이 올라서 메이저는 중타로 버스 잘 갈아타서 거의 본전에 다 왔고 자발트 빗썸 상장되어 있고 BTC 마켓에는 없는 그런 자발트들 아직도 마이너스 75%입니다. 결론 BTC 상장 안 된 코인 업비 빗썸에 원화가 있더라도 쳐다도 보지 말자 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래서 일단 시총 30위권 안에 있는 제가 코인들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시총 낮은 코인들도 이번에 이제 상승할 때 올라갈 수는 있지만 또 이게
제가 이제 저점을 낮추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 BTC 마켓에서 충분히 올라오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최대한 되도록이면 자발트, 비중을 적게 투자하는 자발트라고 하더라도 30위 안에 있는 종목들에서 골라서 선택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박보검님이 사장님 세력이에요? 남들이 팔아야 우리가 득 보는 거야. 팔라고 하세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언니가 남이라고 하고 이제 시님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저는 사장님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장입니다. 이장. 예, 이렇게 해밀리 이장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펠릭스 공화국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페이스북 리브라하고 스텔라 루멘하고 사업 방향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럼 스텔라는 망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일단은 이제 어제 오늘 또 이렇게 스텔라 루멘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지금 많이 올라옵니다. 일단 CJ님이 일단 안 망한다에 한 표 던지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꾸시님도 오늘 오전에 그 내용을 써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소식에 저런 질문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시장에 안 망할 코인 없다. 세 번째, 이 시장 크게 먹으려고 하면 20-30% 가격 조정은 감수할 자세가 필요하고 보유한 코인이 10개라고 하면 두세 개 코인이 손실로 마감될 수 있음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세 개 코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 시장에서 코인들 중에 95% 코인이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99%까지 없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코인들도 상당수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살아남은 그 나머지 몇 개 안 되는 그 코인이 제가 이제 투자한 부분에서 나머지 코인들이 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코인들로 해서 저는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텔라 루멘이 진짜 이게 페이스북 코인 때문에 망한다고 해도 내 전체 자산, 내 전체 포트폴리오가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전체 포트폴리오가 전체적인 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우리가 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려면 결국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마 만약에 스텔라 루멘 하나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퍼스성 기사가 나오게 되면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공부가 또 안 돼 있다라고 하면,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공부까지 안 돼 있으면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도 충분히 돼야 되는 것이고요. 공부 플러스 또 거기서 포트폴리오도 되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진짜 나는 한 종목, 스텔라면 스텔라, 리플이면 리플,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만 나는 몰빵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내가 이 시장에서 만약에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도 이 코인이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책임 의식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그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